네, 여러분, 주주총회 389번부터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 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여기 374조 각 호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인데, 영업 양도가 이제 전부 양도라면은 당연히 여기 걸리고요. 이제 일부 양도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일부 양도만 374조에 걸립니다. 이게 특별결의 사항인데, 이 374조에 걸려야 이 주식매수 청구권이 행사 가능하거든요. 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중요한 일부 양도라면 가능하죠.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한 일부 양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요거는 뒤에 거네요. 요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390번 보겠습니다. 숙박업을 하는 X회사가 회사의 자산에서, 이 자산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부지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3자한테 양도하는 거죠. 이 자산 양도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업 양도랑은 달라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영업이 폐지되는, 그 영업 양도를 한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라면은 374조를 적용해서 주주총회 승인 결의, 뭐 구체적으로는 특별 결의가 되겠죠.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영업양도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 총칙상의 영업양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하냐? 뭐 기본적으로 판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식설이라는 학설이 이것인데, 이 형식설을 취하면서도 형식설을 취하면 이제 자산양도는 영업양도가 아니란 말이죠, 개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다면은 이걸 준용 내지 유치 적용해서 영업양도가 아니지만 이걸 적용해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391번. 이게 일부 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죠. 중요한 일부 양도. 사업 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에 유일하게 수익이 있고, 회사 영업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하나지만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죠. 반도체도 하고 뭐 핸드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향후 높은 수익 창출 가능성을 가지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업 분야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일부 양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고 있는 판례의 태도로 보시면 되죠. 이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결의 사항이다. 그러니까 374조가 적용되는 거죠. 근데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산의 어디 갔냐?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게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법인에서 이렇게 자산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요 정도를 딱 쪼개서 한 6대 4 정도로 나눠서 이제 자산 규모로만 본다면 이게 작아요. 작은데 얘는 본질적으로 마이너스야. 수익 창출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4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본질적으로 플러스고 장래에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양도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중요한 일부 양도가 되는 것이고 374조가 걸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만약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일부를 양도한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374조가 안 걸리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374조가 특별결의니까 뭐 얘는 보통결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총의 권한을 권한이 한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어떤 권한을 들고 있는 것이 상법이나 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부 양도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면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사항이고 뭐 그나마 여기 걸릴 수는 있겠죠. 393조에 따라서 이제 이사회 결의 사항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거를 중요한 거는 특별 결의, 이건 안 중요한 거니까 보통 결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하다. 392번 보겠습니다. 자, 사후 설립은 그렇죠. 사후 설립은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총의 특별결의 사항이죠. 성립 후 2년 내에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설립 후에 이제 약정을 하는 겁니다. 자본금의 이만큼이나 주고 이거는 이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거죠. 회사 설립 후에 어떤 재산을 사용하기로 하는 거나 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은 뭐 일반적인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어떤 규제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본금의 5% 이상의 대가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으로 특별 결의가 없다. 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없는 것은 무효이다. 그렇죠? 주총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안 하고 대표가 이걸 집행한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단적 대표행위라고 부르고 이 전단적 대표행위가 이렇게 법정된 그 절차인데 주총의 결의가 특히 법정된 절차인데 이걸 거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선하기를 불문하고 무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393번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 자, 이 반대 의사를 주총 전에 해야 됩니다. 주매청 행사하려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반대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반대 주주라는 것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총회에 출석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394번 보겠습니다. 총회 결의에 의해서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출되었다. 그 선임 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이 표현 조심하시고, 설사 당초에 선임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죠. 원고 적격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후임 선출이 적법하다면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니까,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후임 선출에 대한 총회의 하자가 있다면 뭐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죠. 395번 보겠습니다. A 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 A 회사의 주주 갑은 이에 반대해서 주매청을 행사하려고 한다. 할 수 있죠. 갑이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A 회사가 주식매수 청구 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요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매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이 지문의 핵심은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연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매청과 같이 강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격 결정 과정은 협의, 뭐 안 되면 이제 법원에 가게 되는데, 청구기간 종료하고 나서 2개월까지가 회사 입장에서 이제 매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요 매수 의무에 대한 이행 기간,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기산점은 요거. 이게 지나가면 지연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격이 없어도. 자, 그 다음 신주 발행 무효는 주주이사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만약 이사회나 주주총회 신주 발행 결의에 취소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 어디 갔죠? 이사회나 주총 결의가 이 신주 발행을 위한 것이라면 이 신주 발행을 다투는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있고 신주 발행의 효력, 납입기일의 이기일이 경과한 시점에는 요 주총 결의 하자나 이사회 결의 하자를 별도로 다툴 수가 없고, 이 후행행위, 신주 발행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신주 발행 무효 소송으로만 가능하다. 흡수설 얘기죠. 자, 397번 보겠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여기서 끊어지네요. 자, 주주총회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사 및 이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